1966년에 쓰여진 한 권의 책이 2025년 오늘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0년 전의 말이에요. 한국전쟁 맞췄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까지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책 마지막 장에 적힌 2025년 예언이었거든요. 북쪽 하늘이 불타고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이 예언서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앙투안 미셸입니다. 30년 동안 동양 철학을 연구해온 학자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신과 전통의 얼매인 후진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의 예언서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예언서의 이름은 역상록.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1966년에 쓰고 봉인해둔 책이에요. 2024년 해인사 화재 때 우연히 발견되었죠.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6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모든 예언이 현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5년 예언. 저는 그 예언 속 주인공을 한국에서 직접 만났어요.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오만한 서양 학자가 동양의 신비 앞에서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앙투안 미셸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유럽 불교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동양 철학과 예언 문서를 연구해 왔어요. 사실 서구 사회에서 예언이라는 건 대부분 미신으로 취급받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특히 한국 같은 동양 국가들의 종교적 전통은 그저 문화적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던 건 인도나 티베트의 고전 불교 경전들이었거든요. 한국의 불교는 솔직히 말해서 변방의 것 정도로 생각했어요. 깊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그런 제게 2024년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해인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서의 이름이 바로 역상록이었습니다. 1966년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언서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0세기에 쓰여진 예언서라니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요? 하지만 동료, 학자 하나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서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 한국 역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일제강점기 해방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경제발전, 심지어 외환위기까지 모두 예언되어 있다더군요. 그때부터 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20세기 문서가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였습니다. 역상록이라는 예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의 신흥 민족주의 서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료, 학자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앙투안, 그 예언이 희한하게도 1945년 일본 패망과 1950년 한국 전쟁을 정확히 맞췄다더군. 심지어 1997년 외환위기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상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 뜨는 나라에 큰 불이 일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철마가 달릴 것이다. 이건 명백히 한국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범의 해에 큰 바람이 일어 금이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1997년은 정확히 호랑이 해였고 외환 위기로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 건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2025년 북쪽 하늘이 불타고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묘사였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낮으로 이 예언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안에서 확신과 혼란이 동시에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60년 전에 2025년을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때부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앙투안이 한국의 예언서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불교학계는 점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학문적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학회 발표에서 역상록에 대해 언급하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끊어졌어요. 비과학적인 미신 연구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제가 그렇게 아끼던 연구실도 빼앗겼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야 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급속히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한국 예언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말하더군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상해졌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계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났어요. 한때 존경받던 불교학자 앙투안 미셸은 이제 예언에 미친 괴짜가 되어버린 거죠. 밤마다 혼자 앉아서 역상록 사본을 들여다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한반도 2025년 대전환 그리고 그 사람.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답은 한국에 있다고 말이죠. 과연 한 나라의 신비주의가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문화적 충격이 시작됐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놀랐습니다. 디지털로 완벽하게 통합된 교통 시스템, 어디서나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 서비스. 이건 제가 알던 프랑스보다도 훨씬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완벽한 인터넷이 연결되더군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또 놀랐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 안내, 응급상황 대처 방법, 민원 처리 절차까지 모든 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미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해인사에 도착했어요. 실제 역상록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주셨는데
그 순간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1966년에 적힌 문장이 1997년 외환위기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어요. 범의 해에 금이 서쪽으로 흘러가고 백성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1997년 호랑이 해에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해 뜨는 나라와 아침의 나라가 손잡고 온 세상에 하나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의 2025년 예언.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질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인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언서에 묘사된 특징들을 단서로 삼아서 말이죠. 며칠 동안 헛수고를 하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상담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큰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저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온 학자라고 소개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음으로 기억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대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역상록에 적힌 바로 그 표현이었거든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될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행동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대화하시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군요.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치유된 마음이 10사람을 치유하고 그 10사람이 100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외면했던 질름의 답을 말이에요. 진짜 지혜는 예측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것이고, 진짜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서에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역상록의 예언을 단순한 미신이 아닌 한국 사회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한 논문이었죠. 그 논문이 유럽 불교학회에 발표되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공동체 가치관의 조화, 투명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치유가 사회 전체의 치유로 이어지는 구조 말이에요. 유럽 사회가 개인주의와 경쟁 사회로 인해 각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모델은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사회 통합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분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거든요. 치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지식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느라 사람들과의 진짜 연결을 놓치고 살았던 거죠. 이제는 유럽에서도 한국의 사회적 조화 모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기술과 인간적 가치의 균형,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의 조화는 21세기 새로운 사회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시했던 나라가 오히려 세계의 정신적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2025년 7월, 제게 인생을 바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상록 국제연구위원회의 외국인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였죠. 30년 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모든 경력보다도 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서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역상록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이 예언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21세기 최고의 예언 문서라며 한국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퉁서 협력하자고 나서는 거였어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에서 모두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모두 한국의 예언 문화와 사회 치유 시스템이었죠.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네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였어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다시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건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의 리더라는 걸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죠.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기술과 전통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지혜를 가진 나라라고요. 30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금은 2025년 중반입니다. 역상록이 발견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 사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프랑스 내 종교학계, 미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모두 역상록과 한국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는 아예 한국학과 동양예언연구소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도 그곳의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역상록에 담긴 예언이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성과 공동체,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깊은 철학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한국의 사회 모델을 배우려는 유럽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도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한국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서울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한국의 치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거라는 거. 그리고 진짜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거라는 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효봉 스님의 마지막 문장이 항상 적혀 있어요.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아름다운 운명이 숨어 있다고. 다만 그걸 드러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짜 모습을 보는 용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혜 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선택은 불확실한 시대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개인의 치유가 사회 전체의 치유로 이어지는 선택, 기술 발전과 인간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선택, 그리고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선택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편견에 갇혀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국에서 만난 그분의 말씀처럼 치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요. 역상록의 예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빛을 찾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2025년 예언 속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치유의 역할을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해석이 모이면 미래가 더 밝아질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